강민주는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남자였다. 그의 하루는 분단위로 계획되었고 모든 결정은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이성으로 이루어졌다. KMT 홀딩스의 젊은 총수로서 그는 한국 재계의 신성으로 떠올랐지만 그의 내면은 5년 전의 비극적인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갑고 무감각하다고 평했지만 사실 그의 감정은 너무나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어 외부로 표출될 수 없었다. 그날의 사고로 잃어버린 약혼녀 윤서연과 그녀의 행방불명된 흔적은 그의 심장에 묻힌 상처가 되었다. 평소라면 결코 직접 가지 않을 백화점에 온 것도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그는 특별히 주문한 맞춤 수트의 단추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보내는 대신 직접 나섰다. 어쩌면 그 단추가 서연과 마지막으로 함께 디자인했던 옷의 부속품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VIP 라운지의 정교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그는 잠시나마 익숙한 감정에 늪에 빠져들었다. 갑자기 낯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빠, 그 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해서 민주는 순간 자신의 청각을 의심했다. 소리가 들린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5살 남짓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그를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소년의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그를 꿰뚫어보며 마치 오랫동안 찾던 존재를 발견한 듯 확신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소년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아빠 맞죠? 엄마가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소년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춰있던 엔진이 갑작스럽게 시동이 걸린 것처럼 격렬하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특히 맑고 깊은 눈빛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서연의 눈동자를 닮아 있었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이 상황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연, 장난, 혹은 교묘하게 짜인 함정? 그의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소년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그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얘야, 너는 나를 누군가와 착각한 것 같구나. 그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그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코트를 작은 손으로 잡으며 말했다. 착각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아주 멋지고 키가 크고 회사에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눈이 슬퍼 보일 때가 있다고. 소년의 마지막 말은 민준의 마음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서연만이 알던 그의 내면을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 그는 KMT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없이 혼란스러운 한 남자일 뿐이었다. 소동을 본 백화점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소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놓지 않았다. 아저씨, 이 사람은 제 아빠 맞아요. 아빠랑 같이 갈 거예요. 소년의 확신에 찬 태도의 민준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소년의 손을 잡은 채로 경호원들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이 아이를 내 차로 데려가 그리고 비서실장 김성현에게 연락해서 즉시 DNA 검사를 준비시키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백화점의 시선과 소음 속에서 그는 오직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 진실만을 알고 싶었다. 그를 향한 이 아이의 확신에 찬 눈빛과 서연을 닮은 눈빛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다. 차에 앉아 소년을 조용히 관찰하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년은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가끔씩 민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차는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민주는 평소와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복잡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라면 5년 전 그날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아이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의 이성을 잠식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은 소년의 존재는 모든 것을 압도했다. 소년의 이름은 강하준이라고 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이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에 기대고 싶었다. 그것은 마치 5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될 것이다. 그의 차가운 두뇌는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소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저택에 도착한 후 민주는 하준을 응접실에 앉히고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비서실장 김성현에게 다시 한번 전화했다. 자네에게 1시간의 시간을 주겠네. 모든 관계사를 동원해서 이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행방을 추적해.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김성현은 이미 민준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김성현은 민준의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자 5년 전 사건의 전말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 걸 수도 있습니다. 김성현의 경고에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 아이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해. 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5년 동안 굳게 닫혔던 그의 얼굴에 새로운 감정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주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다. 하주는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민주는 하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하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엄마는 아파요. 그래서 저를 아빠한테 데려다 준 거예요. 하준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이 아이가 겪었을 고난과 외로움을 상상하며 분노를 느꼈다. 5년 전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치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심장을 태웠다. 그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 이제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 엄마도 찾아줄게. 그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건 맹세였다. 그는 이 아이를 보호하고 그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KMT 홀딩스의 모든 힘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초조하게 서재를 서성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5년 전 서연이 남긴 희미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에게 하준의 존재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미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20분이 지났을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실장 김성현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민준만큼이나 긴장되어 있었다. 총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다. 말하게, 결과는 어떤가?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김성현은 민준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민준은 서류를 응시했다.
부자 관계 일치율 99.9999%. 그 숫자는 그의 모든 의심과 불안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5년 전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의 미래가, 그의 희망이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그의 가슴을 덮쳤다. 그의 눈가는 촉촉해졌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분노와 책임감을 느꼈다.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준을 왜 숨겨야만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리라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이성은 이제 뜨거운 분노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김 비서, 이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 민주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첫째, 이 아이, 하준을 보호한다. 24시간 철저하게 보호해. 누구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그를 두게 할 것이니.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가 아니라 결의의 찬 선포였다. 둘째, 5년 전 윤서연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 이번에는 KMT의 모든 정보력과 자원을 동원해. 단, 외부에 이 아이의 존재나 우리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돼. 민주는 김성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김성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준의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정의를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김성현의 팀은 하준을 5년 동안 돌보아온 여자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녀는 윤서연의 옛 부하였다. 총수님, 그녀의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그녀는 5년 전 프로젝트가 실패한 후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김성현은 민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민준은 박지혜라는 이름에 집중했다. 서연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와 하준을 데리고 있었던 이유가 겹쳐져 보였다. 민준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박지혜는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자 증거였을 것이다. 민준은 김성현에게 박지혜가 살던 마을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남겼을 수도 있다. 아니, 반드시 남겼을 거다. 민준은 그렇게 확신했다. 한편 하준은 빠르게 민준의 저택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무감각해 보이던 민준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민준은 하준이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하준은 책을 읽을 때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을 이해했고, 민준이 사업 관련 서류를 보는 동안에도 옆에서 조용히 도형 퍼즐을 맞추며 집중력을 보였다. 한 번은 민준이 어려운 계약 건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준이 퍼즐을 완성하며 말했다. 아빠, 이 퍼즐은 복잡하지만 가장자리부터 맞추면 쉬워요.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 말은 민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하준의 눈에서 서연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았다. 이 아이는 서연의 지식과 자신의 강인함을 물려받은 존재였다. 그의 존재는 민준에게 단순한 책임이 아닌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김성현의 보고는 민준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박지혜가 살던 마을의 집에서 그녀가 숨겨놓은 USB 드라이브가 발견되었다. 드라이브는 이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총수님, 이 암호는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5년 전 우리가 실패했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암호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해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현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기술은 바로 라이벌 기업인 쾅시영 그룹,
이현우의 회사에서 노리고 있던 것이었다. 민주는 5년 전 그 프로젝트가 단순한 실패가 아닌 구앙스영 그룹의 개입으로 인한 계획적인 파괴였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준을 숨기고 증거를 남겨놓았던 것이다. 분노의 불길이 그의 눈동자에서 타올랐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USB를 노려보던 민주는 이제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준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끝내지 못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대는 다름 아닌 이현우와 그의 부패한 제국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완벽하게 통합했다. 이제 그는 KMT의 총수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싸울 것이다. 그는 김성현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구앙스영 그룹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 그리고 그들이 5년 전 추진했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는 이제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할 거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김성현의 보고를 듣고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을 구사했다. KMT 홀딩스의 방대한 정보망은 박지혜가 숨어 지내던 마을의 작은 집을 순식간에 파헤쳤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모든 것이 급하게 정리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총수님, 이 주변에는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데려간 것처럼요. 김성현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눈을 감고 박지혜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그녀는 윤서연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고 분명히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녀는 하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하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집의 마당을 거닐던 민주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화분 아래에 숨겨져 있는 낡은 휴대폰이 있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박지혜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내 김성현에게 넘겼다. 이걸 복구해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분석하고 혹시 모를 암호화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민주는 서재로 돌아와 하준을 무릎에 앉히고 그에게 물었다. 하준아, 엄마가 너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니? 예를 들면 이상한 숫자나 단어 같은 거. 하준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저에게 기억은 열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그건 노래가 아니라 이상한 숫자랑 글자였어요. 하준의 말은 민준의 뇌리를 강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연이 자신의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암호화 기술이었다. 민주는 KMT의 기술팀을 즉시 소집했다. 그들은 낡은 휴대폰을 복구했고 거기서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들은 복잡한 퍼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들 앞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파일을 해독해. 하준이 말한 기억은 열쇠다라는 문구와 그가 말한 노래의 패턴을 참고해. 기술팀은 난색을 표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은 하준의 손을 잡고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다. 이 아이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팀의 한 명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그들은 파일의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해독된 파일은 5년 전 구왕수용 그룹이 KMT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벌였던 비밀 작전에 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구왕수용 그룹이 정계의 거물들과 협력하여 KMT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윤서연을 제거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단순한 사업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랑스러운 서연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민준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복수를 넘어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결의로 변했다. 그는 이현우와 그의 부패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밤늦도록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다. 하준은 이미 잠든 지 오래였다. 민주는 잠든 하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아빠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내 엄마가 겪었던 고통, 너를 숨겨야 했던 모든 이유를 내가 끝내줄게. 그의 마음속에는 하준과 서연에 대한 사랑과 보호하려는 본능, 그리고 이현우에 대한 냉철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하준의 존재가 자신을 5년 동안의 어둠에서 해방시켰음을 깨달았다. 하준은 단순히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 존재였다. 민준은 이 싸움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건사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이현우에게 직접 연락했다. 이현우 회장님, 구왕수용 그룹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이현우는 그 속에서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꼈다. 이현우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해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착각했다. 좋아, 강총수. 우리 사무실로 오게. 이현우의 오만함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민준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퍼즐의 가장자리가 맞춰졌으니 이제 내부를 채울 차례다. 그리고 이현우, 네가 바로 그 첫 번째 조각이 될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응시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조용한 폭풍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는 KMT 홀딩스의 총수로서가 아닌 이현우라는 오만한 악당에게서 자신의 가족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로서 행동할 것이다. 이현우의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구왕수용 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은밀히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캐낼 것이다. 그의 목표는 이현우가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현우는 민준의 방문을 오만한 태도로 맞았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강총수, 갑자기 무슨 일인가? 우리 구왕수용 그룹에 문제가 생긴 건가? 이현우는 피식 웃으며 민준을 비웃었다. 민준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문제는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5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왕수용 그룹이 주도했던 그 프로젝트 말입니다. 민준의 말에 이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변했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가장했다. 아, 그 오래된 프로젝트 말인가? 그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실패였네. 그 일로 우리 모두 손해를 봤지. 자네도 기억할 텐데.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실패가 외부 요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정보입니다. 저희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는 이현우의 반응을 주시했다. 이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이현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가 자네 회사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이제 와서 남 탓으로 돌리려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제게 소중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목소리에 감정을 싣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이현우는 민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었다. 그는 민준의 진정한 의도를 오해했다. 이현우는 민준이 윤서연의 죽음으로 인한 복수심 때문에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강총수. 괜히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게 좋아. 과거는 과거일 뿐. 이현우는 민준을 얕잡아 보았다. 그는 민준이 단지 감정에 휘둘리는 순진한 사업가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현우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이현우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의무는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위해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민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이현우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민준의 방문이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민준이 결코 자신과 같은 권력의 그림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민준이 이미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을 준비했다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은 즉시 김성현에게 지시를 내렸다. 예정대로 진행해 고앙스용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금융 감사를 시작해 5년 전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나는 이현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현우가 하준과 윤서연의 존재를 알기 전에 먼저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하준을 향한 이현우의 개인적인 공격 가능성은 민준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민준은 하준을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이현우를 궁지에 몰아넣는 양동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준이 있었다. 하준은 민준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강민준은 서재로 돌아오자마자 김성현에게 지시했다. 고앙스형 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수집해 특히 이현우 회장의 개인적인 약점과 과거의 비리, 그리고 5년 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밀 자료를. 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현우를 단순한 사업적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했던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제 이현우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민준은 하준이 잠든 방으로 향했다. 하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곧이야. 아빠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한편 이현우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는 민준이 5년 전 사건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동기를 오해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민준이 단지 윤서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처럼 권력과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민준을 얕잡아 보았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이현우는 KMT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도록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민준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못하게 미리 선수를 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이현우는 KMT 홀딩스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여 민준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KMT의 주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민준이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준은 이미 이현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성현에게 이현우의 계략에 대비한 반격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민준의 계획은 이현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민준은 주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KMT의 새로운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주주들은 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구체적인 계획에 안심했다. 이현우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현우는 민준의 반격에 당황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보다 한 수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단순한 사업가로 볼 수 없었다. 이현우는 이제 민준이 5년 전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으며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더욱 잔인하고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는 민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이현우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민준의 사생활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현우는 민준의 저택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준의 존재는 이현우의 눈에 민준의 가장 큰 약점으로 비춰졌다. 이현우는 민준이 하준의 존재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불렀다. 그는 민준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하준의 존재를 언론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릎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민준은 이미 이현우의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민준은 하준의 안전을 위해 저택의 경비를 강화하고 하준의 모든 일상 동선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민준은 하준을 이현우의 마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현우의 오만함이 자신의 몰락을 자초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하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준아, 아빠는 이제 너를 보호하기 위해 싸워야 해. 너는 아빠의 가장 큰 힘이야. 그리고 아빠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를 지킬 거야. 하준은 민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하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면 너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이현우에게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현우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민준은 이현우가 하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하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이현우를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착실히 진행했다. 민준의 지시를 받은 김성현은 코왕스영 그룹의 모든 내부 자료를 분석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총수님, 구왕스용 그룹이 5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KMT 홀딩스를 배제하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의 보고는 민준의 예측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이현우는 5년 전 윤서연이 개발했던 핵심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곧바로 하준의 방으로 향했다. 하준은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퍼즐의 조각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조각들은 함께 있어야만 그림이 완성된다고. 하준의 말은 민준의 뇌리를 강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하준의 퍼즐 조각들이
윤서연이 남긴 암호화된 파일들과 같은 논리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는 하준의 퍼즐 조각들을 사진으로 찍어 김성현에게 보냈다. 이 퍼즐의 패턴을 파일 해독에 적용해보게. 민준의 지시는 직감적이었지만 정확했다. 며칠 후 기술팀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총수님, 성공했습니다. 하준 군이 가지고 놀던 퍼즐 조각의 패턴이 파일의 마지막 암호화층을 해독하는 열쇠였습니다. 기술팀장의 흥분된 목소리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준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서연의 지식과 자신의 강인함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해독된 파일에는 구앙스염 그룹이 5년 전 KMT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벌였던 모든 음모와 관련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배후에는 이현우뿐만 아니라 정계의 거물들과 결탁한 부패한 고위 관료들이 있었다. 민주는 해독된 파일들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 탈취를 넘어 윤서연을 제거하려 했다. 서연은 그 위험을 감지하고 하준을 숨기고 이 모든 증거들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민주는 서연의 희생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이현우에 대한 끝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현우를 단순한 사업가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현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였고 민주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는 김성현에게 지시했다. 모든 증거를 복사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 그리고 이현우의 다음 수를 예측해. 그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더욱 무모한 행동을 할 거야. 민주는 하준을 품에 안고 말했다. 하준아, 네가 아빠와 엄마를 구했어. 너는 정말로 대단한 아이야. 하준은 민준의 말에 해맑게 웃었다. 민준은 하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달았다. 하준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고 그를 다시 싸울 수 있게 만들었다. 민주는 이제 이현우와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현우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준과 서연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이현우는 민준의 예측대로 무모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KMT 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하려다 실패하자 민준의 개인적인 삶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이현우는 민준이 숨겨놓은 아이의 존재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지만 민준의 선제적인 방어로 인해 실패했다. 그는 이제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오직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 강민준의 아이를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이현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현우가 더 이상 기업적인 싸움이 아닌 개인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하준의 경비를 강화하고 하준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하준을 자신의 눈앞에서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민주는 하준을 이현우의 맛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이제 기업의 명예나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하준과 함께 저택의 정원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다. 민주는 하준에게 공을 던져주며 미소를 지었다. 하준은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검은색 밴 한 대가 저택의 담장을 부수고 정원으로 돌진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하준을 품에 안고 몸을 굴렀다. 밴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민주는 하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남자들에게 맞섰다. 민주는 무술 유단자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하준을 보호하며 남자들과 싸웠다. 그는 단 한 명의 적도 하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남자들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지만 곧 다시 달려들었다. 민준은 하준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하준을 지키는 것이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민준은 남자들을 모두 제압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팔다리 곳곳에 멍과 긋긴 상처가 가득했다. 민준은 쓰러진 남자들을 뒤로하고 하준을 품에 안았다. 하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괜찮아요? 하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들아. 아빠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고통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하준의 눈에서 서연의 불안을 보았다. 그는 이현우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준은 하준을 안전하게 방으로 들여보낸 후 김성현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비서, 이현우에게 전해. 이제부터는 나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라고. 오늘 밤 구황수영 그룹의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릴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현우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해치려 한 이상 민준은 그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그는 서연이 남긴 증거들을 사용하여 이현우의 모든 부패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이제 민준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정의의 심판자가 되었다. 민준은 격렬한 싸움 끝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이현우의 잔혹함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분노는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로 변했다. 이현우가 하준의 생명을 위협한 이상 그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민준은 김성현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모든 계획을 실행하도록 명령했다. 광수영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를 언론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공개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민준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하준이 건넨 USB 드라이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남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현우가 5년 전 KMT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권과 결탁했는지, 그리고 윤서연을 제거하려 했던 모든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기업의 경쟁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준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하준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서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긴 유산이었다. 민준의 지시가 내려지자 KMT 홀딩스의 정보팀과 법무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구황수영그룹의 모든 부패를 세상에 드러냈다. 언론은 구황수영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과 비리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구황수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이현우의 부패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소행임을 직감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민준이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이현우는 마지막 발악으로 민준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민준,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해? 네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지? 이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했던 짓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내 가족을 해치려 했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현우는 몸을 떨었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자신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냉혹한 분노를 보았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문구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사진 속 인물이 윤서연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싸움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이현우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민준이 왜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은 이현우를 향해 말했다. 이현우 회장님,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명예, 돈, 그리고 권력까지도. 당신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이현우는 광분하며 소리 질렀다. 그러나 그의 절규는 이미 무너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울부짖음에 불과했다. 민준은 서연의 메시지를 통해 희망과 함께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그는 이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최종적인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하준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한 작은 아이의 존재가 거대한 권력의 부패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현우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언론은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고 금융시장은 그왕시용 그룹배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패한 제국을 통제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현우는 마지막 발악으로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그의 계획은 민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는 민준이 자신보다 한 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준은 이미 이현우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현우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김 비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져오게. 오늘 우리는 이현우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이현우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현우는 연단에 올라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모함하고 크룽스형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KMT 홀딩스의 강민준 총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자신의 연기에 최선을 다했다. 이현우는 민준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민준 총수는 5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를 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현우의 연설은 기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민준이 등장했다. 그의 등장은 모든 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준은 조용히 기자회견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현우를 향해 차가운 불꽃을 내뿜고 있었다. 이현우는 민준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민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민준, 네가 여기 왜 나타난 거야? 네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나를 모욕하려는 건가? 이현우는 분노에 차소리 질렀다. 민주는 이현우의 말을 무시하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기자 여러분, 이현우 회장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열고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그 안에는 곰시용 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와 함께 5년 전 윤서연이 남긴 모든 기밀 자료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기자들에게 이현우가 어떻게 KMT의 기술을 탈취하려 했는지, 그리고 윤서연을 제거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서연이 남긴 증거들을 보여주며 이현우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이현우의 기자회견이 단순한 변명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이현우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고 절규했다. 아니야, 이건 모두 조작된 거야. 강민준,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절규는 기자회견장에 맴돌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 경찰차가 기자회견장 앞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와 이현우를 향해 다가갔다. 이현우 씨, 당신은 현재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이현우는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민준을 향해 노려보았지만 민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민준은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하준과 서연을 위해 싸웠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그는 오직 하준을 향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느꼈다. 그는 이현우의 몰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이현우가 체포된 후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돌아와줘. 그의 메시지에는 깊은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행복했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하준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하준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다시 살게 만든 존재였다. 민주는 하준을 품에 안고 말했다. 하준아,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준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하준이 그의 삶을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이현우의 체포 소식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지우행스형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관련된 부패 관료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은 결코 승리라는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준의 안정과 서연의 행방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하준에게 이현우가 더 이상 그들을 해칠 수 없음을 설명했다. 하준은 민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5년 동안의 고난이 남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하준을 품에 안고 말했다. 하준아,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곧 돌아오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서연이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돌아와줘.
민주는 그 메시지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서연이 그에게 보낸 마지막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민준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 앞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5년 전과 똑같았다. 아름답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은 조용히 흐느꼈다. 5년 동안 숨죽여 살아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아니요, 민준 씨. 당신은 저와 우리 아들을 지켜주었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어요.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으려 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하준이 잠에서 깨어나 방에서 나왔다. 그는 민준과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엄마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준은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하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하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토록 원했던 행복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다. 민주는 하준과 서연을 양팔에 안고 말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히 함께하자.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현우의 몰락과 서연의 귀환은 민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하준과 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민주는 하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준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고 그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 민주는 KMT 홀딩스를 더욱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그왕스용 그룹의 부패를 무너뜨린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준과 서연의 행복이었다. 그는 하준에게 사랑을 주고 서연에게 잃어버린 5년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는 하준과 서연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소년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존재는 한 남자의 삶을 구원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